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사주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다 아는 그 분들이죠. 강성현 씨. 그 전에 그 브라운관에서 그 좋은 연기를 했던 강성현 씨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왜 이 두 분들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사주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명절을 한번 알아두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사주를 선택해 봤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이런 사주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명조가 될 것 같아서 이 사주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주 공부할 때 뭐 어떤 사람들의 불행 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단순히 이거는 사주 공부를 하는 거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이혼하는 게 불행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어쨌든 두 분이 사랑하다 헤어지는 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혼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혼하지 않으면 또 사별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헤어질 인연이면은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 거고요. 사주적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요즘은 제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부부간의 어떤 애정이 뭐 있다 하더라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는 이러한 명조가 가지고 있는 진술충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만 오늘 배워둬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삶을 푸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주들은 부부 운이 안 좋다라는 관점에서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편 되시는 김가온 씨는 피아니스트라고 그래요. 저는 뭐 잘은 모르고 그냥 프로필에서 나와 있는 그것만 보고 이제 하는 건데, 이분은 6월 경진일주가 되죠.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경금이면은 수기를 보면 상당히 좋은데 이 사주는 뭐 수기는 없고 그래서 관살 혼잡이 되는 거죠. 월 양인이죠. 이 사주는 양인격인데 양인격에 관과 살이 투출됐습니다. 그래서 양인격은 살이 투출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살이 투출돼 가지고 양인을 극하는 게 좋은데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명조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양인격에 이렇게 관살이 투출되면은 남자한테 관하고 살은 자녀가 됩니다. 자식하고의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사이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뭐 강성현 씨가 양육을 맡기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하고는 떨어질 텐데 이 관하고 살은 자녀가 되기 때문에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분들은 첫째 직업적으로 조금 안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세 번째는 자녀하고 운이 약하다, 이렇게 하는데 양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뭐 튼튼해서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주를 가지고 있고, 양인격에 옆에 인이 있어. 인이 양인을 더 부추기는 형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양인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배우자 덕은 그렇게 없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양인은 내 힘이 강해서 그것을 설계해주는 식신이나 상관이 좋은 건데, 오히려 인이 양인을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김가온 씨도 배우자 궁에 있는 이 인은 그렇게 배우자 덕은 그렇게 좋을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주를 보면은 초년의 수기운으로 흐르는 건 좋죠. 양인의 힘이 강한데 그것을 설계해주는 이렇게 식상운으로 흐르는 수기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흐르는 목기운, 이 기운은 양인이 재를 극하는 형국이죠. 그래서 양인이 있을 때 식상이 옆에 있으면서 재운이 들어오면은 그래도 양인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다시 재를 생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양인격에 이렇게 재운이 들어오는 건 좋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48세면은 45대운인데 이 관살혼잡에 그 관을 하나 잡았고요. 살을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서는 괜찮은데 지지로서는 인목 들어오는 게 그 좋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년이 이 재가 들어와서 겁재가 재를 극하는 거. 재라는 건 남자한테는 뭐죠? 여자가 되죠. 여자가 되니까 이 양인이 재를 극하니까 내 여자, 내 그 아내를 극하는 그런 형국이 되죠. 그리고 작년에 이민년, 그 다음에 계면이 올해가 되는데 이분들이 아마 작년에 이혼한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이혼한 것 같은데 이민대운에 이민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관을 하나 잡고 살을 살린 건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살조차도 양인에는 살이 참 좋은데 이 살조차도 이게 수국화 해가지고 식신이 살을 제거하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시제는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삼주만 봤을 때도 이 이민년은 정이밥이 되고 그 다음에 수국화가 되고 여기서 금극목이 돼가지고 작년 올해 운이 상당히 이분한테는 안 좋은 운이 됩니다. 우리 김가훈 씨한테는 이럴 경우에 이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운 자체도 그렇게 썩 좋게 흐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가훈 씨한테도 이민대운에 이민년 계면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앞으로도 이 목기운이나 이 계면년 자체도 관살혼잡에 상관이 떠가지고 관살혼잡을 눌러주는 건 괜찮죠. 그런데 이 지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묘유충 해가지고 좀 내 직업적으로 조금 어떤 변동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강성현 씨 사주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미월의 간목이죠. 여름에 태어난 간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는 수기운을 보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이제 간목일 경우에는 이제 수기운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말년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도 이 재로가 돼 있죠. 정제, 편제 해가지고 이 어렸을 때는 화생토에서 내 재주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중년운 자체가 겁재하고 양인 기운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목기운은 좋을 게 없습니다. 이게 두 분 다 운 자체가 중년운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은 이 배우자궁을 진술충으로 이렇게 극을 합니다. 진술충이 되는 거죠. 진술충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양인이 식신을 생해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천간에 이렇게 식신이 떠 있으면은 관을 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재라고 있으면은 목생화 화생토로 해서 또 재를 생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주는 월지는 정제격이고요. 변격이 돼서 천간은 이제 식신격이 되죠. 재가 있었으면 이것도 정제격이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식신의 기가 지금 삼지로 봤을 때 맺혀 있다 보니까 관이나 살이 들어오면은 그걸 바로 극하는 기운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진술충이 배우자궁에 충을 한다는 얘기죠. 자평진전에도 보면 진술충파 상배고독이라고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보내고 홀로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주 명조다. 그래서 이렇게 진술충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피하는 방법으로 주말 부부라든지 기러기 부부라든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질 않아야 되는데 같은 집에 살 경우에는 거의 이혼하거나 아니면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술충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
그 배우자하고의 어떤 그 관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이 들어서라도 반드시 좀 별거하거나 이혼하거나 그런 수가 많고요. 심하면 사별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배우자궁을, 여기 또 진술충이 있으면 더 강하고요. 이렇게 어쨌든 배우자궁을 그 진술충으로 때리면은 좀 떨어져서 지내고, 아니면 바빠서 서로 자주 못 만나는 그런 상태로 지내야지만 어떤 이혼이나 이별의 어떤 그런 흉화로부터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으로 보면은 이 토기운에 내 가지고 관도 여기 들어오다 보면 병신합으로 잡히고, 여기 들어오면 을경합으로 또 잡힙니다. 그래서 올해 계묘 이민으로 보면은요, 이 강성현 씨도 48세인데 44 대운에 보면은 이 경금도 을경합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이 화가 브로킹을 하지만 이 수기운이 화기운을 치는 상태에서는 그냥 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관과 살이 내 남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남편을 남한테 넘긴다, 이런 개념이 되고, 이 재라는 재에 비견이나 양인이 들어와서 다 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사주가 지금 배우자가 서로 극을 받는 그런 이제 운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두 분의 어떤 궁합을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일지가 진술충을 내버립니다. 내가 여기에 진이 없어도 갑술이나 이렇게 경진해가지고 서로가 궁합을 대비했을 때 진술충이 돼도 이런 사람은 이혼할 확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궁합을 보실 때 이런 배우자궁끼리, 옛날에는 뭐 띠나 뭐 이런 나이 몇 살 차이, 이걸 중요시 봤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조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했죠. 부모가 뭐 판서냐 정승이냐, 이게 더 중요했는데, 요즘은 나하고 합이 잘 맞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일지, 소위 일주죠. 일주를 비교를 해가지고 합이 맞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경충으로 서로가 충이 되고요, 진술충으로 충이 되고, 이러한 부부가 같이 오랫동안 해로한다는 것은 사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반드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두 분이 이혼한 것은 뭐 성격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겠지만, 사주적으로 보면은 사주에 맞게 그냥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분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분들이 같이 오래 해로한다 그러면은 사주의 근본 원리가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공부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어떤 경우의 수를 많이 접해가지고 풀다 보면은 어떤 기본적으로 사주 논리에 맞는 루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궁합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만약 결혼하기 전에 서로 사주를 보러 왔다 하면은 바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뭐 궁합이 그냥 앞전에서 나쁜 말 하기 싫어서 좋은 얘기만 하면은 안 되고요. 선택은 물론 두 분들이 하겠죠. 그래도 사주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주다. 단지 그것을 피하려고 그러면은 서로가 좀 떨어져서 지내고 주말 부부나 그 다음에 기러기 부부나 이런 식으로 서로 자주 안 만나고 바쁘게 지내면 그걸 피할 수 있지만, 그래도 궁합적으로는 상당히 이별할 가능성이 높은 사주다, 이런 걸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뭐 본인들이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주 보는 사람이 그걸 거짓말로 뭐 앞전에서 궁합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의 사주를 푼 것은 진술충이라는 궁합 쪽에서는 가장 안 좋은 그런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주를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이 사주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